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17세기의 일입니다. 런던 대화재가 있은 뒤 세인트폴 대성당을 재건하고자 건축가 크리스토퍼 렌이 설계를 맡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돌을 다듬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뚝딱뚝딱 돌을 쪼고 있는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보면 모로 돌을 다듬고 있지 않소. 옆 사람도 대답합니다. 보면 모릅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벌어먹고 사느라고 이 고생을 합니다. 크리스토퍼 렌은 다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죄를 짓고 감옥에 있을 때 거기서 돌 다듬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감옥에서 나와 자유로운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이렇게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목사님, 같은 일을 해도 어떤 마음 자세로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 세인트폴 교회, 예. 영국에서 유명한 교회인데 찰스 스퍼전을 비롯해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그 강단에서 설교를 했는데 역시 그때 대화재 이후에 다시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의 기도, 많은 사람들의 기술, 많은 사람들의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은 만사가 형통해요. 예.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은 쉽게 될 수 있지만은 그거를 역으로 나가면 네. 오래 걸려요. 예. 그래서 구하면 주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항상 동행하면은 교회 짓는 거나 정치하는 거나 모든 게 수월하게 될 거예요.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서울혁신공정교육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전혁 전 국회의원을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극동방송 가족에게 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오늘 제가 극동방송 촬영한다고 나간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아내가 항상 아침에 이제 길 났을 때마다 부디오늘도 좋은 분 많이 만나고 만남에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가끔 제가 이제 공동회를 톡톡 두드려주거든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우리 평소 존경하는 목사님하고 우리 앵커님하고 좋은 만남이 되기를 기대하고 특히 극동방송 전국에 계시는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정말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네. 위원장님 모시게 돼서 영광인데요. 오정현 목사님하고는 어떠한 관계세요? 뭐 저희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그 교회 다니시는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직분은 저는 뭐 평신도 집사입니다. 네. 예, 네. 빨리 장로님 되셔야 되겠네. 제가 뭘 하든 간에 뭐 이런 직분에 여념치 않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러면 뭐 국회의원도 사모님도 거기 댕기시고 네, 제 아내가 훨씬 더 열심히지요. 열심히입니다. 그 사모님은 거기 지금 순장을 갖다 맡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 이제 크고 작은 기도 모임이 있는데요. 그 기도 모임에 이제 간사랄까요? 총무를 맡아가지고 뭐 새벽에 거의 한 2시간씩 뭐 우리 가족과 본인을 갖다 위한 기도도 하지만은 중보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뭐 밤에도 기도를 갖다 하고. 조전혁 전 국회의원이신데 네네. 오정현 목사님 칭찬이 네. 정말 자자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런데 제가 이력서를 보니까 메디슨 위스콘신 대학 네. 교육학 아닙니다. 경제하겠습니다. 경제했고 네네. 거기서 박사학위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게 교육학으로 유명하고 네. 경제학으로 유명한 학교라 네. 우리 교회의 김진표 장로도 거길 나왔어요. 저 있을 때 공무원으로 왔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저도 위스콘신 대학을 가봤고 네. 또 학교가 참 좋고
저는 위스콘신 하면 치즈 생각 막 나는데 예, 거기 예. 학교 다닐 때 치즈 많이 드셔보셨겠네요. 오히려 뭐 치즈를 많이 안 먹고 희한하게 말입니다. 유학을 갔다면은 짜장면 생각도 나고 꼭 과자도 뭐 새우깡 같은 거 생각이 더 납니다. 근데 이제 국회의원도 하시고 네. 앞으로 계획이 뭐 계획을 하고 계세요? 제가 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뭐 이제 국회의원을 할 때도 정치를 하게 된 이유도 이 나라 교육 이거 하나는 제가 좀 꼭 바꿔보겠다. 교육. 네. 그런 하여튼 소명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뭐 경제학자가 이렇게 교육에 열심히 했냐 이런 말씀을 또 많이 하는데 저는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경제 변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보다 더 중요한 사회 변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위 말하는 요즘 공정이 화두가 되는데요. 이런 공정성의 문제도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육은 저는 그 한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 국가, 사회의 역사를 결정하는 역사 변수이기까지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미션 학교에 그렇습니다. 교목을 둘 수 없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이러한 정책이 빨리 시정이 돼야 되겠다. 네. 사립학교 물론 정부에서 월급을 주기 때문에 뭐 그러한 통제도 되지만은 사실 사립학교 근학 정신을 살려줘야 나라가 많이 발전되는데 네. 명지대학에 교수로 계시다고. 네. 교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뒀고요. 네. 네, 제가 이제 교수 관두게 된 이유도 그렇습니다. 저는 교육만큼은 성직에 버금가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기 이사장을 하다가 네, 네. 이제 송자 총장님이 이제 네. 이사장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송자 총장님이 연대 총장도 계실 때 참 네. 대한민국 교육법이 총장이 학생 하나를 윙길 수가 없을 정도로 통제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총장으로서 대학을 경영하는데 다 코타 시스템이 있죠. 네. 불문과 몇 명, 영문과 몇 명, 철학과 몇 명 다 있는데 그걸 교육부가 통제하고 요새 있습니다. 불란서 말 배우려고 그러나가 안 와. 네. 그러면 영문과를 좀 늘려서 거기다 뽑아주면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하죠. 그렇습니다. 예. 이거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건 교육부와 대통령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정말 이 대통령이 그런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동의를 갖다 해야 되고요. 정말 차근차근 우리가 국민들이 함께 기도도 하고 실제 또 학부모들이 참여를 갖다 해가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이 1년에 얼마입니까? 이제 11조나 됩니다. 와. 네. 서울시 전체 예산이 44조인데 네. 서울시 예산 44조는 그렇게 놀랄 만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하철부터 해서 각종 돈 들어가는 게 오죽 많습니까? 복지수급까지.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 예산이 그렇게 돈 쓸 데가 많은 서울시 예산의 4분의 1이나 됩니다. 그리고 서울 전체에 학생 수를 따지면 한 85만 정도 돼요. 11조라도 85만 원으로 나누면은 1인당 1,200만 원입니다. 대학 등록금보다 유치원생부터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초중고생까지 나눠버리면은 대학 등록금보다 초중고생 1인당 들어가는 교육비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네네. 조전혁 위원장님이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제가 뭐 언제부터라고 이렇게 딱 계기를 갖다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뭐 유학 시절에 위스콘신에 이제 학생교회가 있었습니다. 예, 미국 교회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갖다 드렸는데 거기도 뭐 결국 뭐 그때 사모님이 같이 가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뭐 좀 속된 말로 이야기를 하면 제 아내 그냥 목덜미 짜 예. 대부분 그때에 네. 우리 남자들이 네. 사모님한테 끌려서 네. 교회 저는 뭐 수없이 봤죠 그런 사람들을 예. 고위공직자가 날 찾아와서 우리 남편 전도 좀 해달라 그래. 예. 내가 국방부 장관한테 가서 아니 사모님이 다이아몬드 사달래요? 아니지. 밍크꽃 사달래요? 아니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같이 가자는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뭐 네. 장관을 하고 있느냐? 네. 그러면
쫓아가요. 사모님 네, 따라서. 네. 그 지금은 교회 장로가 됐어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러면 제가 이제 이제 거기서- 인천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할 때 예. 또 이제 성경 공부를 이끌어 주시던 이제 목사님도 계시고요. 인천에서 제가 감리교회 조그마한 감리교회 다녔습니다. 조그마한 인천은 감리교회가 셉니다. 네, 워낙 선교사들이 그쪽에 왔기 네,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때서 신앙생활 하시고 네. 사모님은 이제 순장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구역장, 그렇습니다. 예. 한 구역을 맡아서 네. 수고하는 분인데 이 바쁜 분이에요. 예, 바쁩니다. 예. 불만은 없으세요? 아니 저는 뭐 제 아내가 행복하다 그러면은 전 다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밥도 잘 안 해주고 교회 뭐 맨날 나가서 살고 있는데 제가 제 러브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면요. 제 아내는 제 초등학교 같은 반이었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몇 분이에요? 딸 둘입니다. 딸 둘. 네네. 따님들도 열심히 교회 나가겠네 엄마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큰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 이제 사랑의 교회 청년부 리더도 했고 대학생 리더도 하고 얘는 뭐 저기 그 주일 성수 빠지는 법이 없는데 둘째 녀석이 요즘 보면 좀 마귀가 들는지 대학 졸업 맡았어요? 둘 다 이제 뭐 그 성인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사실 빨리 좀 할아버지가 되고 싶은데 제 딸애들이 그 결혼 정년기가 꽤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판단에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할 생각을 안 하네요. 아니 근데 사모님을 초등학교 같은 반이었고 초등학교 동창인데 네. 그럼 네. 언제 그렇게 만나셔서 그 사실은 뭐 그냥 친구로 평생 네. 지냈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먼저 연애 감정이 생겨가지고 연애 한번 하자 그랬는데 그때 좀 퇴짜를 갖다 맞았죠. 근데 대학 들어가면서부터는 제 아내는 이제 경희대 나왔고 저는 이제 고대를 다녔거든요. 두 학교 가깝지 않습니까? 그 연애하는 바람에 제가 사실 공부를 갖다 거의 안 했습니다. 아니 이은혜로 결혼하셨구먼요. 예, 저는 뭐 저기 결혼은 연애로 맺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장인 장모 처갓집이도 네. 교회 나가십니까? 다 돌아가셨습니다. 어. 다 돌아가셨고 제 아내가 지금도 저기 이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장모님 돌아가실 때 장모님이 평소에 뭐 이 교회를 갖다 다니시진 않았는데 내가 죽게 되면은 교회식 장례라도 치러달라 해달라라고 말씀을 다 하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저 처남이나 뭐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저희 처갓집은 딸만 5. 예. 저희 집은 딸 5에 아들 2인데 우리 형님이 제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제가 독자 아닌 독자 막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이제 또 제 밑으로 딸만 2. 저희는 뭐 사실은 그 여자 중심적인 그렇죠. 집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첫 번째 할 일이 뭡니까? 학생인권 조례. 벌써 이제 학생인권 조례가 서울시만 하더라도 10년이 됐거든요. 아이들하고 관련된 학생인권 조례에 무슨 성적 취향이 들어가고 이런 표현이 왜 들어갑니까? 지금 학교 내에서 교훈이나 교가나 아니면 교장 선생님 훈시나 교육 내용에 있어가지고 이 성평등, 그런데 헌법상으로 정확한 용어는 양성평등입니다. 그런데 이 성평등은 젠더 이데올로기의 개념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학생 인권 조례가 있는 게 아니고 학생의 권리 의무 장전이 있습니다. 권리 의무 장전으로 새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 학생들이 자신들이 지켜야 할 권리와 또 자신들이 지켜야 할 의무를 다 균형 있게 아는 것이 그게 더 교육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전혁 위원장님 네. 여기 오셨으니까 네네. 교회 집사님이시고 네. 기도도 해달라고 그러고요. 네. 이 나라 교육 관련해가지고 그 산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갈수록 아이들 학력차가 커져가고 있는데 교육에 있어서 불공정 그리고 이 인성교육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말 차근차근 우리가 국민들이 함께 기도도 하고 실제 또 학부모들이 참여를 갖다 해가지고 이 교육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켜주시고 교육도 지켜주실 것을 믿으세요. 아멘. 아멘. 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이신 조전혁 위원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빨리 갔어요.